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감기에 좋다니 혈자리를 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손가락을 감싸고요. 이렇게 뱅뱅 돌리시거나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파인 이 협곡혈을 꾹 1, 2분간 눌러주시면 감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장 침체로 인해서 여러분 몸살 감기 앓고 계신 분들께도 좀 시원하게 뚫릴 만한 혈자리 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미약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혈자리를 시원하게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전화하시기 쑥스러우신 분들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감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가을 다 왔어요. 감기 걸리시진 않으셨죠? 네, 저는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운동도 좀 하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가이드가 부동산 건강 가이드처럼 이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알려주고 미래를 예측시켜드리는 이런 시간들인데. 그 병을 잘 고치는 명의에게 예전에 이제 상을 내리려고 했더니 그 명의왈 자기보다 뛰어난 의술을 가지신 분이 제 위에 형님이 두 분이 계시다. 그래서 바로 위에 형님은 초기에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의술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예 가장 큰 형님은 예방 차원에서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한 명의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은 오히려 저희 형님 같은 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처럼요. 사실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시청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만큼은 좀 건강한 그런 가이드를 받으셔서 건강한 보유 또 건강한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손 쓸 수 없는 순간까지 가기 전에요. 빠르게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 딴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입하셨나요? 거기가 2000년도 5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네네. 예. 혹시 그럼 다른 투자처 옮겨 가실 만한데 염두에 두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거기서 애들을 다 길러서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강남 쪽에 직장들이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강남 쪽으로 어떻게 좀 옮겼으면 하는데 정책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좀 어디가 좀 괜찮은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자, 개봉동 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네,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도록 사셨는데 이제 거기서 자녀들 학교 다 보내시고 하셔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언제쯤 팔면은 조금 절정해, 좀 지금보다 더 나은 금액에 팔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몇 평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44평에 살고 있습니다. 44평, 가장 큰 평수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자, 개봉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그 지어진 지가 뭐 한 10년 조금 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단지도 굉장히 좀 커요. 여기하고 또 현대 홈타운이라든지 아이파크하고 다 합치면 거의 4,000세대 정도가 되는 대규모 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요. 시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은 있어요.
예, 예.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을 놓고 갔을 때 어떤 지역적인 부분하고 전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전체 흐름을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 지역 흐름을 갖고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개봉역 그 건너편 이제 개봉역 그 위쪽 북측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에 그 서남권 야구장이 돔구장이 내년에 그 준공 예정에 있고요. 네네. 그 왼쪽에 그 옛날에 영등포 구치소 같은 경우 예, 예. 거기도 그 네오컬처 시티라고 해서 또 네. 복합 그 유통 단지로 해서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많은 수요층들을 좀 흡수시킬 만한 매력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내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예.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지금 보니까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평형 비율을 보니까요. 네.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있는데 20평대가 평형이 한 20% 되고요. 예. 30평대 평형이 한 50%, 그리고 40평대 평형이 30%입니다. 네네. 자, 한때 시세가 좋았을 때 평형 비교를 해보면 평당 단가는 다 비슷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20평대 평당 금액은 굉장히 좀 높은 반면에 지금처럼 네. 40평대 평당 단가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자, 이건 예. 뭘 얘기하냐면 이 그 동네에서 수요층들로 얘기한다면 이 그 소형 그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층들이 많은 반면에 이런 대형 아파트를 그 선호하는 수요층들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전세 비율로 따지면 지금 한 6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조에서 만약에 그 어떤 부동산 침체에서 조금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한 5% 정도의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지역의 아까 같은 돔구장이라든지 그 네오컬처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게 된다면 그 부분 때문에라도 한 5%의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럼 네. 많게는 10%니까 네. 지금 평당 시세가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예, 예.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좀 오르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하철도 가깝고 살기가 참 좋거든요. 좋죠. 예, 예. 좋은데 이 어딜 가나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요. 예, 1호선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처럼 좀 시세 형성이 좀 높이 반영이 돼서 인기가 좋은 반면에 반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그 위에 그 북측에 위치한 곳들이 더 거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1등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단지 간접적인 영향력 때문에 네. 가격이 그 정도에서 상승을 해본다면 더 큰 기대하지 말고요. 내년에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절정 시기에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예. 엄청 높게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폭이지만 가격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네, 이 매도 시점 내년쯤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다른 이야기 더 붙여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조금 아까 놓치고 간 게 그 이런 그 집을 40평대를 팔아서 그리고 강남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은 일단 거주 비용이 비쌉니다. 그쵸. 여기보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자녀 교육 환경이 아닌 거주 환경 측면에서 그 자녀들과 어떤 그 근처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 약간 그 오히려 그 후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오히려 거주 비용의 거품을 좀 빼고 낮은 거주 비용이 낮은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금액을 수익형 부동산 같은 어떤 실속형 쪽으로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근데 거기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또 깊이 고찰을 하시고 이거를 내년쯤에 매도를 하고 강남 가는 거는 한 번 더 문의를 하신 후에 그렇게 그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 끊고 나셔서도 저희 방송 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꼭 이 내용 참고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서울숲 푸르지오. 네. 그
프로듀 아파트를 구매한 지가 4월 중순에 구매했거든요. 올해 4월이요? 네, 올 4월에요. 네, 어느 동에 있는 아파트죠? 몇 동을, 2차요, 2차. 아, 몇 동이 아니라요? 어느 지역이요? 거기가 금호동이죠. 네, 금호동이요. 금호동 네. 서울숲 프루지오 1차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올해 4월에 매입하신 거죠? 4월에 매입해가지고 네. 6월에 등록 끝냈어요. 아, 네네. 근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정부에서 네. 저기 취득세 그런 면세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급히 샀는데 네네. 그 뒤로도 자꾸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네. 앞으로 전망하고 그쪽 지역이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은지 네. 그 전망하고요. 그냥 투자 가치로서 전망하고 네네. 그다음에 노후 이제 대책으로 내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월세를 지금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를 내놨는데 월세가 보통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 보통 7% 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월세 수익률을. 네. 근데 저는 한 4%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적정한지 네.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를 할 때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정책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기간이 2년을 채워야 되는지 2년 되기 전에 팔아도 양도세에 관계가 없는 건지.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질문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금호동에 서울숲 프루지오 1차를 올해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하자마자 네. 급히 좀 구입을 하셨어요. 네. 자, 이걸 또 이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어떤 그 측면에서 좀 월세를 넣고 계시는데요. 네. 자, 우선 서울숲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이쪽 금호동 또 옥수동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수요자도 많고요. 네. 또 지금 이렇게 월세를 놓고 계신다는데 그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중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 그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거주적인 측면에서도 한강 조망이 되는 부분, 네, 그리고 맞아요. 강변북로를 끼고 그 인근에 그 공원을 끼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네. 또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네.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자, 근데 요 그 부동산을 그 선택한 목적 자체가 우선 그 좀 수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나중에 좀 차익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예, 좀 두 구입을 가지요. 하셨어요.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이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적인 측면, 즉 이쪽에서 수요층들의 선호도는요. 한강도 한강이지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축이요? 신축이요. 자, 여기 근처에 금호역 옆에 레미안 옥수 리버젠 단지가 있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 비슷한 그 평형, 예를 들어 30평형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 거기 같은 경우가 7억이 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억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2007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네. 자, 세대수에도 뭐 900세대 정도로 굉장히 적지는 않고요. 예. 자, 장점은 한강 조망인데 한강 조망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반등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신축이라는 어떤 또 다른 그 색깔로서의 수요층들을 좀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다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점점 이 그 아파트도 노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자, 그게 첫 번째 어떤 차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수익률 자체가 4%다 하면은 아파트 치고는 월세를 놓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만큼 그런 월세의 수요자들이 많은 상태인데 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월세란 게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비율 대비해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 비율 자체가 얼마냐. 이게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보다 오히려 월세는 더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면모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크게 두 가지만 갖고서도 롱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어떤 이제 집을 조금 사려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선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소형 아파트라든지요.
가액이 좀 적은 아파트 이런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갖고 계신 게 몇 평짜리죠? 그 23, 4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23, 4평이요? 예. 네, 그러면 우선 그 여건상 그 만약에 그 주택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요. 네.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수혜를 받으려면 신축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1세대 1주택을 구입을 해야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파는 양도자 입장에서도 보고 매수자 입장 양쪽 다 보는 겁니까? 매수 입장은 보질 않아요. 아, 매수 입장은 안 봐요? 예, 매도만 보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 1가구 1주택인데 예. 파는 분이. 그분은 판 분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1가구 1주택이라는 말도 있고 제가 그건 알아봐야 돼요.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중개업소에다 확인을 하셔서요.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해가지고요. 예, 확인해서 만약에 예. 가액이 조금이라도 올랐다 그러면은 언제 팔아도 5년 안쪽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아,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예, 파는 사람이. 5년 안에 아무 예. 때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가 1세대 1주택이라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한번 그 검토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올 안에 파실 수 있다면 올해 안에 정리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정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은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네, 시청자님. 네, 저희가 네네. 고민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좀 추가적인 질문은요.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요. 잠시 후에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금방 저 매도 시점 같은 거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네네. 아까 양도자 입장에서 1가구 비과세 자격 기준이 돼 있나 그걸 자세히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요. 방송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네. 연락 주셨어요? 네, 결혼을 앞둔 딸을 가진 엄마인데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딸이 네. 전세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대출을 많이 끼고 네. 미아동에 있는 북한산 시티 그걸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대출을 많이 끼고 사가지고 혹시 집가가 내려가고 하면 네네. 매를 많이 볼 것 같고 그래서 네. 전망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아동 북한산 시티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따님이 이제 결혼을 네. 앞두고 계셔서 이제 주택 마련, 지금 뭐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참에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게 어떠냐인데요. 네. 어떤 이런 특정적인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 가이드를 해드리는 것보다 네. 지금 그 정책 마련 자체가 네. 생애 최초 구입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좀 맞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수익 공유형이라는 그 대출 상품이 생겨났습니다. 손익 네. 공유하고요. 네, 네, 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금리가 1.5%예요. 네. 그걸 적용받을 수만 있다면 네. 충분히 그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하는 게 선행이 아니라 네. 생애 최초 주택으로서 그 부분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가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전국에 3,000명밖에 안 되게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9월 달에 이제 가시화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신청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네. 또 이런 아파트 말고도 어떤 신축이라든지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좀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물론 네. 대단지긴 하고 그 인근의 그 우이신설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네. 조금 반등의 여지는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비싸도 더 유리할 거예요. 가격 상승 폭은. 근데 꼭 그거 말고서라도
다른 어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지금은 그 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네네.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 돼가지고 저 서울지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대한 거 좀 많이 알고 싶은데. 네. 자, 사실은 저희가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서울이나 그 전체적인 어떤 지역적인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리거든요. 방송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셔서 서울 좀 오셔서 좀 그런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아까 그 답변 중에 그 가장 그 큰 덕목은 생애 최초 구입에 대한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에 대한 이런 궁금증 같은 경우는요. 따님 그리고 예비사위분께서 한번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전화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제가 지금 그 아파트를 안 사는 지가 좀 꽤 됐는데. 네, 어떤 아파트죠? 성남시 그 수진동에 그 산부 아파트인데요. 40평형대예요. 산호 아파트의 대형 면적이시군요. 예. 네네.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예. 지금 제가 거주하지 않고. 예, 지금 세를 놓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직접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성남의 그 수진동에 지금 그 태평역, 이제 분당선 태평역 근처에 있는 그 산호 아파트죠. 산부 아파트요? 네, 그래서 산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단지가 큰데 이 산호 아파트는 작은 어떤 산부 아파트예요. 아, 산부 아파트요? 자, 그러면 산부 아파트 같은 경우 큰 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다는데요. 여기가 아마 그 한때 평당 1,5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놓치신 게 제일 좀 억울하실 텐데, 자, 그러면 좀 더 놔두면 좀 그 시세 상승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놓고 본다면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매도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요. 우선은 여기만 해도 대형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전세 비율도 60%가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전세가 놓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근처에 그 아파트 시세적인 부분이요. 어떤 양극화처럼요. 성남 아래쪽에 분당도요. 분당 정자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세하고 그렇지 않은 시세하고 굉장히 차별이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다시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여건상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태동이 됐을 때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이 근처에는 개발 여지가 지금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후되는 되고요. 또 대형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팔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 특히 좀 올해라도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아유, 탄식 소리를 계속 내셔가지고 저희가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은 빨리 매도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하셨네요.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저희랑 방송 후에 다시 한번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또 윤환 대표님만 나오시면 이렇게 전화 상담 주시는 분들이 전부 또 추가 질문을 계속 하셔요. 그만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세미나 순서도 마련해 뒀습니다. 세미나 일정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죠.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0277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요즘 건설회사 들어가기가 더없이 힘들어졌습니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인력 감축에 이어 신입사원 채용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건설사 채용 시장의 풍경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김동기 씨. 전공인 전기전자공학을 살려 건설사 플랜트 분야에서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 자격증을 따는 건 물론 실무 과정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때 플랜트 교육 수강하면서 또 이 건설사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비지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도 건설사 취업의 문을 뚫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닻을 올렸지만 건설사의 채용 인원은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대형 건설사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150명을 뽑았지만 이번에 50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고 SK건설도 같은 기간 채용 인원을 180명에서 120명으로 줄였습니다. 포스코건설 역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0에서 50여 명의 신입사원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채용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그만큼 양질의 인재를 찾는 데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아예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수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장기 불황에 허덕이면서 채용 시장에서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 용산개발사업 땅값으로 받은 자산 유동화 증권 1조 197억 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납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자금 납부 이후 바로 토지 등기 이전을 신청할 계획인데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용산개발사업 부지의 59.6%만 갖게 돼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권을 상실하면 그동안 진행된 용산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는 백지화되고 7년 동안 묶였던 개발행위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대우건설은 연말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청약 신청을 받고 주식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청약자를 모집하고 추석 상여금을 활용해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우리사주 매입 규모는 최대 2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화건설이 이라크 비스마야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이 창조경제 시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화건설은 어제 국태우 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개발 협력 포럼에서 해외 신도시 개발 창조경제 시범 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죠. 오늘 매물 정보 소개받으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 02-2077-6394번입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동원RNG 투자연구소 홍하나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매물 소개 전에 저희 키워드 듣고 있죠. 먼저 홍하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매물입니까? 예, 주변에 그 활발한 재건축 그 호재로 인해서 그 풍부한 임대 수요 및 그 이주 수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거주까지 가능한 강동구 성내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풍부한 임대 수요에 실거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셨네요.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수경 소장님께 이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네. 예, 연 10%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되는 매물 두 가지 매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산역에 위치하고 있는 당산 유도정비 내의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까운 곳으로부터 가볼게요. 지금 여의도와 가까운 당산동 쪽 매물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는 당산역 도보 30초고요. 준공연도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네요. 7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금액은 1억 3,300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당산역 쪽은 뭐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주 지역으로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포인트가 좋을까요? 네. 네, 본 매물은 2호선, 9호선 당산역, 환승역인 당산역에서 이제 도보 한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매물이고요. 중공업 지역이면서 이제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로 이제 2호선하고 9호선의 환승역, 당산역에서 도보 한 30초인데 바로 이제 술구 앞에 나와서 이제 몇 발자국만 가시면은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인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평형대의 원룸이 지금 1억 7천에서 8천선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이제 매물이고요. 그리고 또 실투자금 2,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 12%의 높은 이제 수익률까지 가지고 있는 매물로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매물입니다. 네. 왠지 초역세권으로 입지적인 면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어떤 도시가 있는지 또 교통적인 환경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역에서 그 30초 거리 네. 뭐 이런 매물은 흔치 않은 매물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당산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 그리고 이제 본 매물 앞에는 이제 김포공항이나 이제 일산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 그리고 이제 그 공항버스 등이 이제 자리하고 있어서 또 지하철과 함께 이제 버스, 광역교통망까지 같이 이렇게 플러스돼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교통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요. 당산동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강남과 여의도에 이제 그래서 근무하는 이제 근무 인력들의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도 꾸준하고 또 꾸준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가가 이제 높게 형성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위치적으로 이제 강변 쪽에 한강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강 조망에 대한 이제 조망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의료 편의시설로는 이제 편의시설로는 홍대, 신촌, 상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영등포역 쪽에 이제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 이제 의료시설은 이제 목동 이대병원하고 이제 한강 성심병원 등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산 쪽도 사실 가보다 보면요, 뭐 공장지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이 좀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네, 당산동도 이제 중공업 지역에 이제 영등포구 자체가 이제 중공업 지역과 이제 일반 주거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제 개발이 항상 이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재건축이나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지역인데 이제
당산 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 이제 한 단계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택들이 이제 그 공장들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제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 그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안에서 발표한 지역으로서 한강에 대한 이제 개발 시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개발 완료되었을 시에는 이제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의 추가 개통으로 인해서 신논현역까지 한 17분대로 이 급행 열차 이용하실 때는 17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매우 이제 단축되어졌고요. 또 2013년 말에는 종합운동장역이 개통이 되고 2015년에는 이제 보훈병원역까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업무 지역인데요. 여의도의 직장인들의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 1순위 지역이 또 당산동이 되겠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 국제 금융 허브 지역으로 이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국제 비즈니스 센터, 호텔, 그다음에 쇼핑몰, 업무 상업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의도가 계속 확장이 될수록 이제 이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변 배후지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최근접지인 당산동이 이제 개발 시에 후광 효과를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영등포구 자체는 이제 15개 정도의 그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중공업들 지역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보이지 않아도 지금 계속 이제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강 재건축, 이제 강변 재건축했을 때 50층 이상으로 이제 재건축이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여의도에 이제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에서 발생되는 이주 수요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특히 당산동 이 지역에 이제 교통도 좋고 입지 여건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에 따른 배후 수요지가 될 수 있다. 이주 수요 배후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축으로 한참 지어지고 있을 텐데 요즘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다 너무 편하고 예뻐요. 네. 어떻게 잘 부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총 3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이제 본 매물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3세대 정도 되니까 이제 보안이나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비밀 자동 도어락 이런 것들을 설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룸용 구조에 이렇게 풀옵션으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다 갖춰진 이제 풀옵션 주택이고요. 네, 그 건축주가 또 건물 외관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제 미관상 이제 예쁘게 지으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메리트 충분할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가 1억 3,400만 원인데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변 시세보다 이제 좀 저렴하다. 그러니까 시세가 뭐 1억 7천에서 8천 정도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본 매물 1억 3,300만 원에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큰 매물이고요.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 이제 임대로 이제 보통 이제 월세로 놓으시는데요. 이제 월세로 놓으셨을 때 2,500만 원에 이제 55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고 대출 가능 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보증금과 대출금 공제하시면은 이제 실투자금 2,8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법의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작은 요 정도의 사이즈의 주택들이 이제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향후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확인할게요. 네, 하나의 매물 정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동원아렌지 투자연구소 홍은아 소장께서 매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강동구청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천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성내동으로 왔습니다. 성내동은 저희가 딱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잠실 쪽의 개발이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제2 롯데월드가 한창 건설 중에 있죠. 그리고 삼성 SDS가 이미 이제 이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주로 인한 이제 오피스타운의 이제 확장이죠. 그로 인한 이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과 주변에 이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여 마천지구라던가 둔촌 주공, 가락 시형 아파트들이 이제 활발하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이전 수요, 이 점이 이제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만 봐도 천호역이나 등촌역이나 뭔가 역 이름이 언뜻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주변 어떻게 자리하고 있나요? 예, 본 매물의 경우는 이제 그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강동구에 속해 있지만은 뭐 올림픽공원이라든가 강남에 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강남 3구와 더불어 이제 강남 4구라고도 일컬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올림픽공원 이제 167만여 제곱미터인데 이게 이제 50만 평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바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바로 앞마당으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는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북 강변도로가 바로 차량을 이용했을 시 1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외곽 순환도 도로의 경우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진출입이 인접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호선 강동구청역뿐만이 아니라 5호선 둔촌동역까지도 인접해 있어서 이제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향후 9호선이 이제 연장 개통이 되면 올림픽 공원역이 네. 인근에 있어서 이제 강남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포인트 짚어주실 때 강남권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럼 주변에 어떤 개발이 있는지도 짚어주셔야겠죠?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편이면 교통편,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면 재건축인데요. 2016년도 이제 9월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개통 예정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거여 마천지구가 이주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져서 이제 만여 세대가 지금 이제 이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 시형 아파트라던가 둔촌 주공 아파트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한 12,000여 세대에서 15,000여 세대가 지금 이전 수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SDS가 향군 회관 자리로 이제 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내년까지 이제 이전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한 제2 롯데월드가 이제 한참 중간까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제 4만여 명의 그 고용 효과와 그리고 이제 삼성 SDS 이전으로 인한 한 7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유입 인구에 따른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개발 소식이 많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예. 그럼 건물 자체는 어떨까요? 지난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건물 좀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건축물이 대부분의 경우는 다세대 특히 투룸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네. 중에서 약간의 차이가 이제 중소형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이제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외벽을 이제 석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의 경우는 이제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웰빙 시대에 걸맞아서 당장 이제 들어가더라도 크게 이제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고요. 또한 이제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삶의 이제 편의시설도 좋고 특히 이제 거실이라던가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뭐 방은 2개지만 3인 가구가 충분히 실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 2개, 또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3인 가구가 거주가 가능한데 실제 투자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예.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 해서 가격이 이렇게 될까요? 실제 이제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이 주변 그 시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뭐 한 2천 정도가 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대를 놓으셨을 때는 이제 3,500에 보증금 3,500에 월세가 9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제 활용했을 때 제출금이 1억 3,500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임대 수익이 10.1% 나오는데 실 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정도인데요. 네. 월세로 했을 때는 뭐 90만 원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요즘에는 전세난이다 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좀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가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억 한 7천 전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두 가지 매물 정보 확인했죠.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2077-6394번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수경 소장께서 가져온 매물입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5분,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7분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 1억 6,9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4,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으로 왔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4,400만 원이다라고 소개가 됐는데요. 어떻게 포인트부터 잡아주시죠? 네, 강남에서도 이제 역삼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투자 지역 1순위라고 하는 이제 강남에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본 매물은 실투자금 4,400만 원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 매물로서 연 1%의 수익이 발생되는 매물이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이제 고수익형 같은 매물들, 고수익형 매물들은 향후 이제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고수익과 동시에 매매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쪽이면 사실 뭐 2호선의 대표적이고요. 그럼 그 주변에는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네. 어떨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 수용할 만큼 교통편도 잘 돼 있을까요? 예.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2호선과 이제 신분당선의 환승역인 강남역을 이제 도보 7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제 강남 대로변이 이제 하루 유동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이제 업무 빌딩 밀집 지역으로서 이제 강남역 일대는 그 분당, 용인, 뭐 송도 등으로 인한 그 송도 등의 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의 교통 네트워크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20여 개 정도의 대학교들과 서울을 이제 연결하는 교통의 이제 또 핵심 지역으로서 서울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또 대학가스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분당선까지 이제 개통이 되어서 정자역까지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까지 17분 정도면은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이제 신분당선의 이제 출구가 약간 위쪽 남쪽으로 이제 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이제 남쪽 쪽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통이 다양하고 이제 광범위한 이제 상권들의 형성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제 꾸준히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출구 방향에 따라서 상권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 지역 자체 개발 소식들은 어떤 게 들려오나요? 네. 가장 큰 호재는 롯데타운의 이제 롯데 복합단지 개발인데요. 이제 삼성타운 바로 옆에요. 그 롯데 칠성 부지가 이제 롯데타운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이제 지상 55층의 높이의 그 세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삼성타운의 1.5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제 업무 판매, 숙박, 문화 집회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롯데타운 내 상주 인구가 한 4만에서 5만여 명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내국인의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의 관광 수요까지도 크게 이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롯데타운이 이제 입주하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로는 이제 삼성타운 못지않은 이제 공시지가의 상승, 그리고 이제 주변 상가와 오피스텔들의 이제 임대료 상승 등을 이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호선이 2015년도까지 2단계, 3단계 이제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요. 또 신분당선이 2018년도까지 해서 용산역 개통을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도시 개발 계획이 또 발표되어서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제 개발 계획이 또 잡혀져 있어서 또 이 지역은 상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꾸준한 집가 상승이 또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9호선과 신분당선 호재뿐만 아니라 롯데타운 등 대기업 쪽에 관심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 주셨는데, 자, 건물입니다. 건물은 다음 달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잘 지어졌나요? 이 날씨가 특이하게 좀 변동이 없다면은 네. 이제 10월 하순 정도에 준공 예정에 있는 이제 그런 주택이고요. 총 19세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원룸의 이제 풀옵션 구조로 이제 꾸며진 주택이고, 이제 본 매물도 1층은 이제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안정성에 이제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건축주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하실 때 네. 요새 이제 예쁜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이제 쓰셔서 건축되는 그런 이제 주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남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 투자 대비 수익률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본 매매 금액이 이제 1억 6,900만 원이고요. 이제 예상 임대 금액은 2,500만 원에 75만 원입니다. 이제 예상 임대 금액이 이제 2,500에 75만 원인데 지금 요 정도 사이즈에 2,500에 75만 원이면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이제 수준의 네. 월세가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1억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대출 1억 받으셨을 때 실투자 금액이 4,400만 원이 가능한 이제 그런 매물입니다. 연수익률이 이제 약 11%로 높은 이제 수익률이 이제 본 매물의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출이자 이제 33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제 월세에서 대출이자 제하시고 매달 월 한 42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발생되는 이제 그런 고수익형 매물입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 자체가 네. 땅값 자체, 지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이제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아서 향후 이런 물건이 나오기가 좀 힘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개발, 네. 네, 투자가 이제 우선시 투자하실 때 우선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차 부분에서도 뭔가 이점이 있고 또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 호재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한 1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오늘 당산동, 역삼동, 성내동 매물 세 곳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개발과 또 입지 여건까지 상세히 들어봤는데요. 얘기 들으시다가 관심 간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매물 정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또 동원RNG 투자연구소 홍원아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